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제가 좀 외롭게 했는데 오늘도 감사하게 우리 최 선생님이 그 현장에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나와오셔서 지난 시간에 완성을 현장에 안 계셨으니까 완성을 이 작품을 못 하셨잖아요. 좀 미리 또 일찍 나오셔서 작품을 완성을 해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최 선생님이 한 것까지 여기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까지 보내주신 것만 제가 일단 모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도 그림책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댁에서 그렇게 참여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빨리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작품이랑 활동집 보내주셔서 함께 나눠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우리 다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 과정이 그림책으로 인생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인생 전반에 대해서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부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생각을 같이 해볼 만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나다움, 다름, 그리고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누구나 또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눴어요. 그런데 그게 다 또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원래도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르카 이야기를 하면서 다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단체와 꾸미는 그런 작품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하나 그 퍼즐 조각처럼 가지고 계신 그 조각을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해서 그게 보르카 몸이라고 바로 생각하고 꾸미셔도 되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꽃밭 그 전에 행복하면서 꾸며졌던 것처럼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꾸며주셔도 되고 나만의 작품을 하나씩 완성을 해오시면 그걸 또 모아서 전체는 그 기러기의 모습이 되는 그런 작업이에요. 이따 해오신 걸 제가 보여드리면 아 저런 거구나 하고 아실 텐데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간에 그 단체화 활동 중에 하나를 우리 김 선생님이 또 보내오셨어요. 작품을.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우리 김 선생님 작품인데 아주 예쁜 꽃이 한 송이 피어 있고요. 이 꽃에 사용한 이 재료는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재료 외에도 댁에서 제가 볼 때는 요구르트병 같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뭐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작가 활동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뭐 그림책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면서 자녀분들하고도 이런 거 많이 해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그런 용기, 먹고 난 그런 용기 같은 걸 이렇게 잘라서 입체꽃처럼 이렇게 꾸며주셨어요. 우리 김 선생님 작품 특징이 이런 입체 작업을 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 행복꽃밭 꾸밀 때도 울타리가 우리는 다 그냥 뉘어서 보통 붙일 때 이렇게 세워가지고 표현해 주셔서 그분이거든요. 이 꽃도 이렇게 입체로 게다가 이 주입 부분이 빨간색으로 가운데는 그 꽃이 있는 그 부분인 것 같고 펼치면 꽃잎처럼 빨갛게 되는 그런 아주 활용을 해서 예쁘게 그 꽃을 꾸며주셨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은 마치 좀 태양빛 같기도 하게 그래도 노랗게 그렇게 꾸며주셨어요. 그리고 한쪽 부분은 금색 색종이랑 여러 가지 그런 색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조각조각 우리 조각보 이렇게 꾸미듯이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꽃밭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복의 꽃밭 꾸몄던 것처럼 그런 꽃밭을 떠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작품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하면서 떠오른 그 생각을 우리가 또 활동지에 적게 되어 있잖아요. 또 거기에 생각도 같이 나눠주셨는데 여기 보면 일단 이분이 처음에 활동지를 보내주셨을 때부터 좀 뭐 직장 생활하고 살아오시면서 고민한 것들이 저하고 좀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마 했던 거 기억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그림책 취향도 또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 그림책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 작가 우리 김 선생님도 이 존 버닝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이 책도 평소에도 많이 보셨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그림책이 또 주는 묘미 중에 하나는 항상 여백이 많은 책인 만큼
어느 때 다시 꺼내 보아도 그때의 나의 경험, 그때의 나의 감정에 따라서 그 책이 또 굉장히 새롭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림책을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오랜만에 이 보르카 책을 같이 읽어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쨌든 주제가 우리 다름에 대한 거니까 이 보르카에 대해서도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보고 느끼는 기준으로 나하고 조금 다른 누군가를 봤을 때 나랑 다른 사람? 하면서 확실히 누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까워하기 힘들고 조금 때로는 뭐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외모보다는 그들의 진심을 보고 그 진심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그 생각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 보르카 이야기를 하고 이 꾸미기까지 하니까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자녀분들하고 보르카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시범으로 이렇게 꾸미는 거잖아요. 저는 이쪽을 연못이라고 상상하고 이 동그란 안쪽을 물 색깔 파란색으로 이렇게 꾸몄고 주변에 풀이라고 생각하고 깃털을 붙였고요. 그리고 색종이랑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꽃밭을 꾸몄는데 이게 모이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각각의 하나하나의 작품이잖아요. 이게 제가 시범으로 보인 것도 이거 나름의 하나의 작품이고 우리 김 선생님이 보내주신 것도 나만의 작품인데 이게 이렇게 모이면 우리가 딱 이 퍼즐 조각 2개만 지금 이렇게 됐는데도 굉장히 또 아름다운 이런 작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 부분은 제가 꾸민 거, 그리고 이 앞에 우리 김 선생님이 꾸며주신 부분은 둘이하고 이 목덜미, 가슴 있는 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뒤통수 있는 데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꾸밀 때는 이쪽을 위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아래라고 생각하고 꾸몄는데 막상 또 퍼즐 작업을 맞춰보니까 이게 이렇게 뒤집혀 있죠. 제가 위라고 꾸민 데가 밑으로 가 있고 한데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하나의 작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걸 하나하나 꾸미실 때 이게 이 보르카의 어느 부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꾸미시는 것도 좋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느낌 가는데 이렇게 꾸며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활동한 거를 보내주실 때마다 이제 조각이 하나하나 업데이트 되면서 제가 이거는 보내주실 때마다 새로 보여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 선생님이 오늘도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최 선생님이 한 것도 여기 딱 가서 붙여주면 더 계속 완성되는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아직 뭐 바쁘거나 사실 이걸 온라인으로 이 과정을 찾아서 듣고 여기서 또 보내준 재료로 따로 시간을 내서 만들고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내주신 것처럼 늦게라도 보내주시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보내주실수록 이 우리의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의 이 너무나 귀엽고 아름답지만 또 얼마나 또 슬픈 사연을 갖고 있어요. 그 보르카가 아름다운 다양한 그런 우리들의 상상력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보르카가 완성될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것 다 보내주시면 좋지만 특히 이 단체와 이 작업은 꼭 하셔가지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안 선생님이 또 작품도 보내주시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안 선생님이 2회차, 3회차 거를 한꺼번에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늦게라도 보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2회차 다시 또 우리가 복습도 되는 거죠.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2회차 주제가 소리내지 꽃밭을 보고 행복 관련된 그런 나만의 꽃밭을 꾸며보는 시간이었죠. 그렇게 꽃밭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행복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글로 뭐 쓰셔도 되고 쓴 걸 오려서 붙이셔도 되고 뭐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우리 안내 선생님은 여기에 행복하고 관련되는 그런 키워드를 직접 써서 꽃밭을 꾸며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뭐 이해, 사랑, 웃음, 관심, 진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 선생님의 삶에서 행복과 관련된 키워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굉장히 심플하면서 귀여운 그런 꽃밭 작품을 꾸며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화상 작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안 선생님도 자화상을 내 얼굴의 모습을 꾸며 오신 게 아니라 내 내면 세계를 하나의 그 바닷속 풍경으로 이렇게 꾸며 주셨어요. 이분도 또 굉장히 우리 창의적으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해오셨죠. 근데 여기 보면 반 딱 갈라져 있고 한쪽 양쪽의 느낌이 같은 바다인데도 좀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설명을 해주신 게 우리 안 선생님의 양면성, 내 내면의 양면성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으셨대요. 누구나 우리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도 그거를 받아들일 때 어떤 좋은 느낌, 그러면서도 뭐 안 좋은 느낌, 그런 걸 우리가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항상 느끼는 거죠. 뭐든지 우리가 동전의 양면 이야기를 하듯이 모든 것에서는 양면성이 있는데 사실은 나 자신을 봐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자화상을 표현해 주시면서 내면의 양면성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쪽은 굉장히 좀 잔잔한 바다고 한쪽은 좀 역동적인 그런 바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서 잔잔한 바다 쪽은 평소에 좀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조용하게 책을 보고 사색하고 이런 것도 즐기는 본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즐기고 이거를 뜻이라는 건 아니고 사람들과 다 같이 만나서 활기차게 어떤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뭐 축제 이런 느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역동적인 자신 조용하면서 내면을 채워서 그걸 가지고 또 남들과 나누는 과정까지를 굉장히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과 더불어 우리 활동지도 열심히 또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김 선생님이 또 활동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걸 가지고 다르다 하면 떠오르는 것을 제가 좀 나눠주셨으면 했고요. 반대로 같음, 그럼 남과 같다라는 걸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좀 생각을 나눠주셨으면 하고 활동지를 나눠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써오셨어요. 이 질문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질문 같진 않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거를 생각을 우리가 떠올려보고 하려니까 쉬운 질문이 아니더라. 그러실 거야.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질문 다 생각보다 막상 하려니 질문이 어렵네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다름에 대해서는 이상하다, 오버한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개성, 독특함, 거침없다 그리고 또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부럽다 그리고 나름의 매력이 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다름이라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이분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김 선생님의 성함을 적어주시면서 그게 바로 나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같음에 대해서는 반대로 개성 없다, 획일적이다, 평범하다,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지금 우리 김 선생님은 지금까지 좀 고민을 나눠주신 걸 봤어도 평범하게 직장 생활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거기서 나다운 거를 계속 찾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걸 또 앞으로 굉장히 펼치려는 그런 마음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름에 대한 거를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쵸? 다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특히 지금같이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에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여기 또 잠깐 적어주신 것처럼 다르다는 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다르면 저도 오바스러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전에 우리 사회에선 좀 더 심했었고요. 조금만 달라도 굉장히 배척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한편 이 책의 주제가 또 다름의 중요성을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표현이 되었을 것 같은데 같음에 대해서는 약간 다름에 비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같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거에서 오는 결집성도 있고 또 그런 비슷한 같은 것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힘도 있고 그리고 같다라면 사실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같은 것 다른 것 모두 다 잘 어울러서 같은 것도 당연한 거고 또 어떤 부분에 다른 것도 당연한 거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것을 서로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르카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여기 또 이런 이야기를 적어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르카 이렇게 진찰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있죠. 그걸 딱 찍어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의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오로지 그 외모가 조금 다른 것 때문에 배척받았던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우셨다고 하면서 그 누구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데 쉽게 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적어주셨어요.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다 다르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조차도 매일매일 변하는 건데 어떻게 뭐 다 같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존재,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또 마음이 누구나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굉장히 솔직히 적어주셨죠.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그거는 나를 이미 그 세상에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고 선입견들이 다 누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서 또 좀 개선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또 많아지니까. 어떤 분들은 또 나이가 많을수록 더 고집불통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면으로 옛날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했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 나한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대. 나도 비슷한 그런 걸 하고 있더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나이 들면서도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이 쌓이는 방면 또 어떤 부분에서 해소되는 항상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만 가진 않아요. 그런 양면적인 걸 항상 우리는 겪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평소에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진 않잖아요. 진짜 늘 하는 말씀이지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 다. 누구나 바쁘게 살다 보면 평소에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 알고 하면서도 생각할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평소에 아무 생각 안 한 분들하고는 살아가시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차이가 결국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회로라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 그 인생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고집불통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나이를 먹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같이 짧은 시간에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빠지고 쭉 참여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이 우리가 그냥 그림책 읽고 가볍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시간이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벌써 우리가 반을 달려왔거든요. 10회기에서 5회기니까 앞으로 남은 반도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한 건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또 새 책을 볼 거잖아요. 오늘 새로 가지고 온 책은 부렁덩덩 새선비라는 쉽게 말하면 그냥 정말 우리 전래동화 옛날 이야기 책 이런 책은 또 좀 오랜만에 보죠.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창작 동화 위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 그림책 보면 이런 전래동화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전래동화가 그거 저 옛날에 그냥 할머니들이 해줬던 옛날 얘기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요새는 다들 뭐 지혜나 지식 수준이 다 높아지셨기 때문에 많이 알겠지만 서양의 그런 뭐 그림 동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동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런 옛날 이야기들도 어린 아이들만 대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닌 거를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뭐 그 이야기의 수위도 높고 전달하는 그런 주제도 되게 심오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좀 순화된 그리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 얘기 그냥 우리나라 옛날 얘기인데 뭐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도 정말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바가 굉장히 큰 그런 또 책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래동화 이런 그림책 많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전래동화라는 거는 정말 뭐 어느 나라건 비슷한 그런 줄거리를 가진 전래동화들이 각각 있긴 하지만 이야기의 그런 세부 디테일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우리랑 가까운 이야기들이 담겨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야기니까. 뭐 비슷한 신데렐라 이야기도 신데렐라 이야기랑 우리 콩쥐팥쥐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또 그 디테일은 또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뭐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읽으면 너무 뭐 저도 좋아하고 재미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런 옛날 이야기도 우리의 문화적인 코드가 또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래동화 옛날 이야기 그냥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해줬던 얘기인데 저거 별로 그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새롭게 어른들도 이런 전래동화를 많이 보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 지혜를 얻으시는 것도 좀 추천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동화 리스트 중에 전래동화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이 구렁텅텅 새선비를 가지고 우리가 해볼 이야기는 가족과 나 조금 더 확장돼서는 옛날에는 가족과 나 뭐 그리고 사회와 나 이게 어느 시대 때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농경 사회 때는 또 비슷하게 갔죠. 이 이웃들하고 가족처럼 지냈으니까. 그런데 또 이제 산업화 시대 되면서는 가족은 가족이고 뭐 이웃하고는 좀 멀리 정말 이제 가족이기주의라는 이야기도 한때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또 가족하고 사회적인 관계는 또 어느 정도 배척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또 그런 시대를 살아왔죠. 그런데 다시 또 현대 이제 뭐 정보화 사회니 뭐 4차 산업혁명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 시대에 와서는 사실은 쪼개질 대로 또 쪼개졌죠. 옛날에 뭐 4인 가구, 3인 가구에서 이제는 뭐 1인 가구가 엄청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 쪼개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거기서 연결되면서 본래 내 가족하고는 멀리 지금 사정상 떨어져 있지만 지금 여기서의 내 그 주변의 네트워크를 또 형성해가면서 새로운 그런 의미의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가족이라는 집단도 뭐 이혼율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높잖아요. 그런데 한때는 이혼한 거를 숨길 정도로 그게 뭐 굉장히 뭐 안 좋은 일처럼 막 생각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 누구나 이혼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혼해서 재혼 가정 또 뭐 입양 가정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또 새로운 가족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의 의미도 새롭고 또 가족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또 그 옛날처럼 다시 사회에서도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이런 식의 관계들이 항상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뭐 가족 간의 관계, 부부 간의 신이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책이지만 저는 조금 더 거기서 확장을 해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서 어떤 부분, 관계를 유지하는 힘, 내가 관계를 지속하는 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거기가 좀 확장돼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표지 먼저 보시면 구렁텅텅 새선비라고 써 있고 우리나라 전통 혼례 치르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옛날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신부는 예쁘게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예쁜 젊은 신부예요. 그런데 신랑 쪽에 딱 서 있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초록색 뱀 모양을 한 그런 신랑이 있어요. 또 여기서 말하는 새선비는 앞에 구렁텅텅 붙었던 게 구렁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이 뱀신랑 이야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 아가씨하고 이 뱀 총각하고 이렇게 혼례로 맺어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책 그림은 우리나라 뭐 민화나 한국 그 옛날 풍경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어요. 풍경화보다는 그러니까 한국 풍속화나 산수화보다는 좀 민화 느낌이 가깝게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채색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색감도 굉장히 우리 민화 동양적인 색감으로 칠해져 있고요. 한쪽에는 산이 있고 밭 같은 게 있는데 그 가운데 커다란 하얀 알이 보이고요. 그 옆에는 젊은 그런 아낙네가 아니에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머리도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배가 불룩 마치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불룩 그
나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할머니가 이렇게 배가 불룩할까요? 옛날에 이 할머니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알도 조그만 알이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알. 옛날 이야기 속에 커다란 알은 뭔가 좀 상스러운 존재잖아요. 그런 커다란 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 이야기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죠. 이 할머니가 배가 고팠대요. 근데 이 알이 무슨 알인지 알고 할머니가 배가 고파서 이 알을 드셨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점점 배가 불러오더니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불쑥 불러왔고 그래서 10달 있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뭘 낳았겠어요? 우리 뱀신랑 얘기니까 네 뱀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너무 귀여워. 이게 뱀 싫어하는 분들은 징그럽겠지만 애기 뱀이라 좀 귀여워요. 귀여운 애기 뱀이 애기들 우리 그 이부자리 있잖아요. 조그만 애기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요. 그리고 문밭에 웬 아가씨들이 쑥덕거리는 느낌으로 문 밖에 2명이 들여다보고 아가씨 중에 1명은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아가씨들이 마을의 정승댁 아가씨들이에요. 양반댁 아가씨들이 한참 호기심이 왕성한 나이에요. 그래서 뱀을 누가 낳았다고 하니까 구경을 온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있는 이 아가씨들은 정승의 딸 중에 첫째 딸, 둘째 딸인 거예요. 그래서 아우 징그러, 아우 더러워 하면서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딸이 셋째 딸이에요. 셋째 딸은 어머나 굉장히 잘생긴 구렁당근 새선비네 라고 하면서 뱀한테 호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 뱀이 이거 뱀이 이 할머니 아들인 거잖아요. 아들인데 아주 불효한 장면이죠. 엄마한테 대드는 것처럼 뱀 이빨을 드러내고 할머니는 겁에 질려 있고 뱀 주변으로 무슨 가시나무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한쪽 그림에는 이게 정승 때 딸들이라고 해서 이거 정승인 거죠. 그 집에서 쓰는 그 유건 있잖아요. 그거를 쓴 좀 나이 든 아저씨가 앉아있고 딸 3명이 여기 옆에 앉아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무슨 장면인가 했더니 앞에 이 못된 뱀 아들놈이 진짜 불효자예요.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엄마를 협박을 하면서 그 놀러온 정승댁 아가씨들 중에 1명하고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옛날에는 이 뱀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지체 높은 집안 아가씨하고 아무나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심지어 뱀이면서 아가씨를 결혼하겠다니까 엄마가 이제 안 된다고 했겠죠. 그랬더니 가서 자기 장가 안 보내주면 가시덤불을 짊어지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대요.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협박 아니에요, 선생님? 그 뱃속에 그 따가운 가시덤불을 가지고 어이구 정말 나쁜 놈이죠. 그래서 엄마가 겁을 먹고 우리나라의 어머니들도 애들이 중2만 되면은 무섭다고 하잖아요. 중2병 아들보다 더 무섭게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이기지 못해 안 될 걸 알지만 정승댁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승이 굉장히 좋은 그런 양반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안쓰러우니까 되던 안 되던 일단 딸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시집 가겠다는 애가 있으면 결혼을 시켜주려고. 너무 착해요. 이 할머니가 불쌍해서 물어봤는데 누가 결혼을 한다고 하겠어요. 특히 앞에 그 2 큰 딸하고 작은 딸은 뱀을 보자마자 새끼 뱀을 보자마자 더럽다고 하고 무섭다고 했잖아요. 둘은 싫다고 해요, 당연히. 그런데 이 셋째 딸이 아까 뱀 잘생겼다고 했던 셋째 딸이 언니들이 안 간다 그러면 제가 갈게요. 그리고 셋째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웃기죠.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서 나온 그 다음 장면이 우리가 표지에서 봤던 그 뱀신랑하고 결혼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 아리따운 새 신부가 이 셋째 딸이겠죠. 그리고 뱀신랑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던 세대 그리고 우리 젊은 참여자분들도 어렸을 때 뭐 동화나 이런 거 많이 보셨으면 알 거예요. 이쯤 되면 이 뱀신랑은 뱀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으로 변신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미녀와 야수의 야수처럼 아니나 다를까 밤에 이 뱀신랑이 아가씨한테 은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3년 묵은 꿀떡이 있어. 그러니까 있대요. 양반집이니까 옛날엔 꿀도 귀했을 거 아니에요? 3년 묵은 꿀이 있대요. 그러면 3년 묵은 간장떡도 있어? 하니까 있대요. 그리고 3년 묵은 밀가루도 있어? 그러니까 있대요. 옛날에
밀가루 요새 이 흔해 빠진 밀가루 생각하면 옛날에 밀가루 엄청 귀했잖아요. 그래서 약과 이런 것도 뭐 아무 데나 먹는 게 아니었잖아요. 쌀로 오히려 이렇게 만드는 거 있어서 밀가루가 굉장히 우리나라 귀했는데 양반집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옛날에 농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경 시대 때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귀한 농산물 이런 것들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 동양 문화 특히 이제 한국 문화에서 3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또 크잖아요. 3이라는 게 이 완전한 숫자 이런 것을 의미를 해서 이거 3년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 다 3년 묵은 걸 찾네요.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죠.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 보면 무슨 뭐 선녀 이런 데서나 볼 법한 막 이렇게 구름 같은 거 보이고요. 막 꽃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 아주 잘생긴 신랑이 등장해요. 드디어 우리 예상대로 그 뱀이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이죠. 이 신랑이 가지고 온 그 꿀도 간장도 밀가루독에 차례차례 들어갔다 나왔더니 뱀은 허물을 벗잖아요. 허물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잘생긴 신랑이 나타난대요. 완전 횡재 우리가 흔히 안극근 복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아가씨가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죠? 엄청 멋있는 신랑이 나타나죠. 그래서 깜짝 놀란 각시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옛날 이야기의 그 전형적인 패턴이다. 보통 이런 경우에 동물의 형태에서 변해서 사람 그것도 굉장히 이제 미남자로 변한 경우에 하늘에서 벌 받아서 내려온 존재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 새신랑도 그랬던 거예요. 하늘의 존재인데 뭔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자기가 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아가씨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뱀의 허물을 벗은 거죠. 그리고 이 새신랑은 여기서 이렇게 해피 엔딩하면 재미가 없죠. 뭔가 또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이 새신랑이 자기는 멀리 길을 떠나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 뱀 허물을 잘 보관을 하라고 해요. 보관을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이것을 절대 누군가한테 보여주셔도 안 되고 버려도 안 되고 뭐 태워버려도 안 되고 이 뱀 허물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만 한다. 안 그러면 내가 이 집에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멀리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보면 아까 이 새 신랑 징그럽다고 했던 언니들 모습이 보여요. 언니들이 쑥덕거리는 거지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언니들이 뭔가 사다를 낼 것 같죠. 자, 그 다음 장면이 그림에서 보면 화롯불이 활활 타고 있고요. 거기 뱀 허물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니나 다를까 이 두 언니가 있고요. 그리고 새 신부가 놀라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 꼭 왜 언니들이 이렇게 못되게 표현될까요? 꼭 언니들이 뭔가 이간질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워낙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자매끼리 뭔가 질투 이런 게 은근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지금도 단골로 쓰이는 소재니까요. 그런 거.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형제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경쟁 관계이기도 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언니들이 와서 아니나 다르게 꼬셔가지고 그 뱀허물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여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새 신부가 뱀허물을 보여줬더니 얼른 그거를 뺏어가지고 징그럽다면서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림에 보면 이 뱀허물 탄 데서 막 일렁일렁 연기 같은 게 나거든요. 이 옛날 이야기니까 이 뱀허물 타는 냄새가 온 사방천지로 퍼졌대요. 그래서 멀리 길 떠난 신랑이 뱀허물 태운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들 속에 나타난 뭔가 한쪽에서 하지 말라는 금기사항을 주죠.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죠. 믿고서. 그런데 꼭 그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관계 안에서도 사실 남한테 속거나 남한테 배신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그건 남이니까 오히려 상처를 덜 받죠. 우리가 가장 상처받는 거는 가장 믿었던 존재한테 배신당할 때, 친구나 심지어 가족들한테 뭔가 배신을 당했을 때 부부간의 신의가 깨지며 그 관계는 사실 회복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신이 하지 말라는 믿고서 뭔가를 굉장히 그걸 자신의 비밀을 맡겼는데 이렇게 와장창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구렁텅텅 새선비 이야기 속에서의 이 신부는 옛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자 중에 특히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으로 그려져 있어요. 옛날 이야기 속의 그 여성들은 대부분 좀 수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는 여기서 울고만 있지 않고 신랑님이 내가 이거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잘못해서 그래 내가 잘못은 했어. 하지만 여기서 끝이지 않고 내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이 집에서 정말 얌전하게만 살았을 그 양반집 주수 아니에요? 이 아가씨가 새신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찾아서 길을 떠나는 모험. 옛날 이야기 속의 모험은 대부분 남자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옛날 이야기 속의 모험을 우리 아름다운 새 신부가 모험을 떠나요. 모험을 떠나면서 아무리 가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동물들한테 이제 만나는 동물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해요. 처음에 까치를 만나요. 그래서 그림에 우리 까치 하면 항상 뭐 소나무랑 같이 미나 같은 데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나무 위에 앉아있는 까치가 그려져 있고요. 한쪽에는 까치한테 뭔가 먹을 거를 주는 아가씨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오전에 새신랑을 찾아서 떠나다 까치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까치한테 우리 신랑 못 봤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까치가 이 산 저 산에 있는 맛있는 벌레를 몽땅 잡아다 주면 가르쳐주지 했어요. 쉬운 일 아니겠죠. 벌레를. 그랬는데 이 그림에서도 엄청 많은 벌레를 지금 먹이고 있거든요. 이 새 신부가 그래 내가 힘들지만 하겠어 하고서 이 산 저 산 다 다니면서 이 까치가 먹을 만한 벌레를 다 잡아가지고 와서 딱 줬어요. 그랬더니 까치가 벌레를 콕콕 찍어 먹으면서 이 넘어 저 넘어 깍깍 하고 울었대요. 그러니까 산 넘어가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봤더니 멧돼지가 등장을 하고요. 멧돼지가 또 보나마나 뭘 시키겠죠. 그래서 이 아가씨가 우리 새 신부가 또 멧돼지한테 뭘 먹이를 주는 그림이 나타났어요. 보나마나 또 멧돼지한테 신랑 봤냐고 물어봤더니 이산저산 맛있는 상수리를 몽땅 주워다 주면 가르쳐주지. 멧돼지가 이제 그 도토리 상수리 이런 거 먹잖아요. 그래서 요 색시가 또 이산저산 다 뒤주면서 상수리를 모아서 줬더니 이놈의 꼴 저놈의 꼴 하면서 꿀꿀거리면서 저쪽으로 갔다고 또 길을 알려줘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동물이 아니라 무슨 할머니, 하얀 소고 그리면 할머니가 등장을 하고요. 까만 거, 뭐 하얀 거가 뭔가 소복히 쌓여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새 신부가 그 대야 같은 거, 큰 대야 같은 거를 타고 냇물을 건너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일지. 그 이산 저산 넘어가지고 동물들이 가르쳐준 대로 갔더니 웬 할머니가 내과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하얀 거 까만 거 쌓여있던 게 흰빨래 까만 빨래였던 거예요. 이 할머니 아주 흰빨래 까만 빨래 구분을 해서 잘 빨고 계셔요. 그러면서 흰빨래는 아주 하얗게 검은 빨래는 아주 까맣게 잘 빨면 내가 가르쳐주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요. 이 빨래를 다 옛날에 다 손빨래 얼마나 힘들어요? 이 새각시가 이걸 빨래를 깨끗이 한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대야를 타고 저 냇가를 건너가면 거기에 새신랑이 있다고 알려줘요. 그래서 드디어 대야를 타고 건넌 마을에 도착을 하고 있고요. 멀리 이 그림에 그 냇가에 도착한 아가씨 그리고 멀리에 기와집이 그려져 있고 동네 꼬마 같은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이 꼬마한테 이번에 물어보겠죠? 이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이 꼬마를 봤더니 이 꼬마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거든요. 구렁텅텅 새선비님이 내일 장가 간다는 노래를 막 부르니까 이 신부가 너무 깜짝 놀랐죠. 이 먼 길을 찾아서 신랑을 찾아왔는데 아니 새장가를 간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얼른 이 꼬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장가 간다는 새선비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기 담장마다 능소화가 늘어져 있는 집에 있대요. 이 그림에 보면은 기와집에 지금 그 오렌지빛 꽃들이 피어 있는데 얘가 능소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갔어요. 그 다음 장면 보면 이게 하인하고 이야기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가씨가 어디 헛간 같은 데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일단 이 집까지 찾아는 왔는데
뭐 다짜고짜 내가 이 사람 신부인데 뭐 어디서 세장가가 하고 깽콩 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집으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이 아가씨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헛간에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헛간에서 재워준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드디어 이 서방님하고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딴 여자랑 결혼하기로 해놓고서 이 장면 보면 표정은 되게 애절해요. 서로 애절하게 재회하는 그런 표정, 이 장면이 나와 있고요. 뭐라고 하냐면 한밤중에 이게 헛간에서 입고 있는데 밖에서 이 신랑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달도 밝구나. 저기 밝은 저 달은 우리 값이 보렴마는 저기 저 달 따라가면 우리 값이 보렴마는. 그런 거 사장가는 왜 가죠? 이러면서 이 색지를 떠올리면서 읊고 있는 거 이야기를. 그러니까 각시가 헛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시가 보고프면 헛간으로 가보세요. 그랬더니 이 목소리도 이 각시 목소리고 여기 각시가 있을 일이 없는데 새 신부가 새 신랑이 이상해서 얼른 이 헛간문을 열어봤더니 아가씨가 새 신부가 있는 거죠. 자기 부인이. 그러면서 자기 이제 장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그 다음 장면 보면 또 왜 양반 영감님하고 마나님이 보이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 새 신랑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새로 장가 가려고 하는 집에 이제 새로 장인장으로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 이 구렁텅텅 새놈들이 정말 좀 뻔뻔하죠. 이 새로 장인장으로 된 사람들 뭐라고 묻냐면, 자, 장이 묵은 장이 좋습니까? 새로 담근 장이 좋습니까? 뭐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묵은 장이죠, 당연히. 묵은 장이 좋지, 왜 그러나 했어요. 그래도 또 이번에는 그럼 술은 묵은 술이 좋습니까? 새로 담은 술이 좋습니까? 당연히 묵은 술이죠, 그렇죠, 선생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쵸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 원래 부인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러니 이제 아내가 둘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 이야기니까 둘을 내기를 시켜서 내기에 이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우리 딸이 시집 가려고 그러는데 이러면은 이제 가만 안 둘 텐데 이 장인장님은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내기를 합니다. 우리 이 내기는 옛날 이야기니까도 유추가 가능하고 또 이 새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도 새신부가 이 길이라는 게 당연히 유추가 가능하지만 그걸 떠나서도 지금까지 이 새신부의 행보를 보면 정말 용기 있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오면서 굉장히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왔죠. 이상한 걸 시키는 거 다 해주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험난한 그 과정 속에서 생긴 지혜 그리고 참을성, 용기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이겨내리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가정이 됐던 확대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나의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힘이 이런 거라고 알려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둘이 내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물동이를 둘이 이고 가고 있고요. 그 물동이 위에는 나뭇잎이 이렇게 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신부는 둘이 그리고 남학신을 신고 있고 이렇게 굽이 높은 새 신부는 조신하게 물을 안 흘리고 가는데 새로 장가들려고 한 그 아가씨는 아직 어리잖아요. 인생 경험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더 서툰 건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그 아가씨는 빨리 막 가려고 막 서두르다가 물을 쏟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첫 번째 내기는 이 높은 신을 신고 물을 흘리지 않고 이렇게 가는 그 내기인데 아가씨는 새로운 그 젊은 아가씨는 서둘다가 다 엎어버렸고 이 우리 그 인생 구비구비 그걸 경험을 해본 이 새 신부는 좀 더 차분하게 가서 이제 첫 번째 내기에서 이겼죠. 그리고 두 번째 내기는 그림에서 보면 새 신부는 나뭇가지를 화관처럼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있고요. 또 새로 장가들려고 하는 그 젊은 새 신부가 되려고 하는 그 아가씨는 새들을 막 쫓아다니는데 새들이 도망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두 번째 내기는 참새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꺾어 오는 내기였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가만 가도 새들은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이 인생 경험이 없는 이 아가씨는 꺾으려고 막 쫓아가니까 새들이 도망간 거고 우리 이 주인공은 기지를 발휘한 거죠. 꺾으려고 하면 도망가니까 먼저 가지를 꺾고 와서 내가 그 가지를 기다리면 새들이 날아와서 앉을 것이다 해서 우리 주인공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기는 도대체 이런 내기까지 해가지고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호랑이의 흰 눈썹을 3개 뽑아오는 내기를 시켜요. 이거는 정말 거의 목숨을 거의 내걸 만큼의 고난을 줬다라고 상징적으로 보면 되겠죠. 잠든 호랑이 눈썹을 누가 뽑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우리의 주인공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 잘못된 이 관계, 이 가정, 가족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또 용기를 내죠. 그래서 잠들어 있는 호랑이의 흰 속눈썹 3개를 실제로 뽑아와요.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 이 아가씨는 너무 귀여워요. 목숨을 내놓고까지 결혼할 정도로 그 신랑한테 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현명하게. 다행이네요. 그죠? 다행이죠. 너무 잘하겠어. 그죠? 그냥 눈썹 하나 다른 동네 강아지 눈썹, 말 눈썹, 돼지 눈썹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속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속였는데 이제 안 속고 당연히 이제 호랑이 눈썹을 뽑아온 이 신부랑 다시 그 다음 장을 보면 행복하게 함께 강에서 바깥 풍경을 내다보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그냥 뭐 얘기로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 세희광 씨가 정말 용감하고 그런 여성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정이 됐건 어떤 인간관계가 됐건 가장 중요한 게 신이 서로의 믿음. 근데 그것을 주변의 그런 시기일 수도 있고요. 항상 우리는 이 주변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누구라도 속아서 혹은 속았다는 건 사실 그 속았다고 그 속인 사람들을 뭐 탓할 수도 있지만 내심 나도 약간 그런 의심의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휘가 되다 보면 이 관계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새로 회복을 하는 건 이 생각 씨가 고개 넘어가는 그런 어려움에 거기에 더해서 또 말도 안 되는 호랑이 눈썹을 뽑아올 정도의 그런 용기와 그런 것들을 또 지혜를 가지고 또 극복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믿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그런데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 충격을 받겠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아닌 상대가 깰 수도 있지만 또 내가 깰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한 번 깨졌다고 회복하게 할 수 없느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힘들다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뱀신랑 설화라고 보통 하거든요. 근데 많이 들어본 패턴이죠. 이게 서양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잠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민영화에서도 전형적인 이런 얘기잖아요. 소식의 얘기. 맞아요. 그죠, 선생님. 네, 확실히 네. 우리나라 이쪽이요 더 드라마틱하고요. 네. 좀 독하네요 하는 게 거리. 그죠, 시키는 일이 굉장히 더 심하죠. 좀 뭐라고 말해 저거 어떻게 해? 딱 얘기만 들어도 한심하다 싶은 네. 만큼의 좀 진하다 그런 얘기 드네요. 맞아요. 네. 이게 한국 여성상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하다라는 느낌도 저도 받는 것 같아요. 서양의 그런 푸시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안 그래도 들으려고 했어요. 굉장히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네. 그 큐피트 에로스하고 그 정말 아름다운 푸시케 그 여성하고 이 결혼을 했는데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푸시케는 그 신랑이 밤에만 또 와가지고 실제 모습을 본 적도 없는데 이 언니들이 똑같이 여기서 꼬시는 것처럼 언니들이 와서 네 신랑 괴물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밤에 신랑 얼굴을 보려고 불을 켰다가 그 천둥 같은 걸 떨어뜨려서 신랑이 알아가지고 떠나면서 헤어졌다가 그 푸시케도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안에서 겪었던 그런 뭐 모험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신랑에 나오는 신부가 훨씬 더 심하게 겪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큐피트가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랑과 의심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떠나가요. 근데 그것이 꼭 사랑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관계들 속에서 굉장히 이 믿음, 신이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지키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또 저 사람 이거 뭐 안 지키는 거 아니고 항상 의심을 하는 것도 또 힘들잖아요.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 일단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에 우리가 가능하면 저버리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영혼을 이렇게 오래가는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나면 감정이라는 것도 퇴색하고 근데 처음 같은 농도의 사랑이 20년, 30년 가면 그것도 미칠 짓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원하니까 서로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당연히 예전에 안 그랬겠죠. 지금은 다르겠죠.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모든 인간관계가 근데 특히 이제 연인이나 부부간의 관계는 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간에도 이게 표현이 바뀌는 거고 그 감정의 형태가 조금 바뀌는 거지. 그래도 그게 새로운 형태의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불탄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간관계는 변하는 거죠. 근데 그 변하는 거를 또 받아들이면서 그 변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자꾸 옛날 이런 것만 하면 안 하는 의심을 전혀 의심할 거리가 없는데도 결국은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서로의 관계를 그러면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살아오신 분들은 살아오셨으니까 그래 내가 저 이야기하고는 다르지만 저거 비슷하게 정말 내가 이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라고 혹은 내가 이 지금 가정을 지키느라고 여기에 주인공은 물론 여성이지만 남성분들은 남성 자신을 생각하셔도 되잖아요. 또 남성분은 내가 그래 내 부인을 만나서 애들을 낳고 이 가정을 지키느라고 이 정도의 어떤 걸 했지. 부인분들도 내가 진짜 저 인간 만나서 이 가정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용기와 지혜에 대해서 어려운 경험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이겨냈는데 앞으로의 삶도 분명히 우리가 넉넉하지 않은 걸 알지만 나는 분명히 더 힘들어도 이 지혜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라는 이런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이런 걸 겪지 않은 젊은 친구분들은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변하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죠? 네. 지금은 막 불타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면 안 변할 것 같고 막 거기로 저기 하는데 모든 관계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나이대 분들은 또 그런 걸 또 안 겪으면 또 재미가 없어. 또 그런 걸 다 겪어야 되시는 거니까. 그래야 힘이 빠지겠죠. 맞아요. 사람의 아픔도 내가 저 책을 봤으니 앞으로 만나는 남자친구한테 아무것도 나는 기대하지 않고 뭐 이렇게 헤어져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런 것들 많이 겪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항상 배움을 얻고 그게 나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아는 우리도 당하면 또 다 힘들어. 그죠? 그렇죠. 힘든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말씀하세요. 네. 그때 20대 때나 30대 때는 한참 또 그래야 또 예쁘잖아요. 맞아요. 또 징징거리고 뭐 왜 그랬냐 하면서 싸우고 그래야지 예쁜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요거나 먹는 거고. 그리고 그때 그런 걸 겪어봐야 이제 나이 들면 우리가 좀 초연해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아는 거죠. 이래서 경험하기 전엔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 젊은 세대분들은 앞으로 정말 살아가는 이 과정에 이런 치열한 것을 겪었을 때 내가 저 새 신부처럼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지혜, 참을성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시면서 옛날 이야기도 이 이야기 말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어른들도 옛날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면 새롭구나 생각하셔서 앞으로 다른 그런 전래동화 뭐 이런 것들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표현 작업을 하실 텐데요.
오늘의 표현 작업은 내 인간 관계도를 좀 그려보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하시고 지금 가정에 자녀분들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내 이제 가정 위주가 되겠지만 결혼 안 했거나 뭐 아니면 혼자 어쨌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또 이제 주변의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회생활 내가 회사 다니면 어떤 사회생활도 될 수가 있고요. 여기 제가 예를 잠깐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왔는데 골판지 색종이나 다른 색종이 같은 걸로 오려서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크레파스로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날을 동그라미로 하셔도 되고 날을 네모로 하셔도 되고 어떤 모양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신데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걸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오려주시고요. 거기다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나랑 가까운 사람만 하셔도 돼요. 나는 나랑 먼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어. 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지금 나랑 가까운 관계 때문에 힘드신 게 아니라 나랑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여기다 그걸 표현하시면서 생각해보시면 좀 해소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관계까지도 여기다 표현을 하셔도 돼요. 어떤 관계가 됐건 지금 이 시점에 인간관계, 나를 둘러싼 관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아무래도 가까운 관계는 좀 더 가깝게 그려질 거고 먼 관계는 멀리 그려질 거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이걸 앞뒤를 다 사용하셔도 돼요. 어떤 사람은 앞에는 내가 있는데 이 인간 진짜 너무 싫어. 그런데 안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같은 이 앞면에 하기 싫으면 뒷면에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종이 앞뒤로 하셔도 돼요.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관계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관계끼리 뭐 짝대기를 보셔도 되고 여기 뭐 중간에 짝대기도 예쁘게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짝대기를 하트로 하셔도 되고 꽃으로 하셔도 되고 관계도를 일단 이렇게 틀을 잡으신 다음에 주변에 막 꾸미셔도 되고 딱 심플하게 관계도만 그리시고 떠오르는 걸 쓰셔도 돼요. 이 사람은 실체 좋다. 이 사람만 보면 나는 뭐 뭔가 뭐 동정심이 나서 뭐 짠하다 어쩌다 막 이런 걸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관계도 하면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 관계도를 그리면서 저는 이제 형제가 딱 자매 저희 언니랑 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친밀한 사이예요. 근데 이 관계도를 그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언니하고 더 가까운 가족은 우리 형부인 거잖아요. 자기 남편. 아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저하고는 이제 원가족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다른 그건데 저는 우리 형부를 언니한테서 더 저보다 멀리 그려놓고 저를 언니 옆에다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같이 이 예술 치료하는 거 보시는 선생님들이 아니 이거 형부랑 언니랑 사이도 좋다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건 어떡하냐고 이런 식으로 해주셨던 걸 하면서 제가 아 언니한테 좀 집착하고 있구나 그거를 약간 그걸 보면서 저는 스스로 깨달아서 그 후에는 조금 이제 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걸 하시면 내 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또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그리고 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집착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걸 개선하려면 어떤 걸 내가 하면 좋겠구나 저는 언니에 대해서 조금 덜 집착하는 걸 선택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책에서 관계를 유지하는데 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처럼 이 관계도를 그려보시면서 이 관계를 내가 잘 유지하거나 개선하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관계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하시면서 오늘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작업을 하시고 저는 조금 있다가 재료랑 이거 소개해드리는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 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활동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다 표현을 해 보실 거예요. 이거는 무슨 관계도처럼 아예 뭐 선도 긋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하나의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 주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요. 재료로는 이 하드보드지를 저희가 드렸어요. 좀 이렇게 단단한 두꺼운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쪽에 흰 쪽에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뒷면은 좀 연한 아이보리색, 미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쪽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면에 하시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도라는 걸 표현을 하다 보면 이 안에 내가 관계를 표현해주고 싶은 어떤 관계를 다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 작업은 아예 표현을 안 하기는 뭐해. 그런데 이 같은 면에 있긴 싫어. 그럼 이 뒷면에까지 확장해서 이렇게 양면을 다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드보드지에 더해서 기존에 우리가 나눠드렸던 그 골판지나 골판띠지나 뭐 이런 것들 있는 거 뭐든지 다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눠드린 재료 중에 숫자 그 비즈 스티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시면 그 숫자를 여기다 붙이셔도 되거든요. 뭐 더 친한 사이는 1번 아니면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쓰셔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인생 그래프 그릴 때 나눠드렸던 이 스티커 있잖아요. 이 도형 모양 스티커, 이 푹신하고 입체 모양 스티커, 이게 남아있으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활용을 하셔도 돼요. 이거 가지고 활용하시면 좀 더 쉽겠죠. 이게 도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뭐 나는 도형이 아니라 사람 모양을 하고 싶어요. 그럼 사람 모양을 그려서 그걸 붙이셔도 되고요. 여기다 그냥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어쨌든 재료는 이렇게 있는 재료 활용하시면 되고, 하드보드지에 하시면 된다는 거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요. 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좀 시범을 보여드리는 의미에서 이 골판지로 도형 몇 개는 한번 오려볼게요. 저는 저를 예쁜 분홍색 네모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원래 뭐 상담 심리하고 이러면 뭐 네모, 세모 이런 것도 뭐 남녀에 따라 다르고 뭐 사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저는 그냥 이 네모난 모양으로 저를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실 검은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그 좀 생각도 했어요.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한때 좀 아프고 나서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기운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라 기운이 좀 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의 강한 검정이나 좀 열정적인 빨강을 해볼까 했다가, 그렇게까지 또 강한 색을 오늘은 저는 또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 느낌은 그냥 좀 빨간색이 약간 순화된 느낌? 그러니까 열정적이지만 조금 순화된 느낌의, 그리고 예뻐 보이는 분홍색을 하고 싶은데, 모양은 동그랗거나 세모보다 오늘은 저는 모양만큼은 좀 단단한 그런 좀 모양을 하고 싶었어요. 단단하지만 말랑말랑한 나라고 할까요? 그래서 네모난 모양의 분홍색, 핑크색 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판지로 이렇게 오리셔도 되고요. 다른 종이로 뭐 오려서 표현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가위로 안 오리고 찢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다 말씀드린 대로 그림으로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분홍색 네모 골판지로 저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따풀로, 골판지는 잘 붙으니까 따풀로 여기 붙일 거예요. 나를 맨 가운데다 전 놓겠어요. 이번에 이런 관계도를 할 때마다도 제가 좀 이게 표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조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좀 힘들고 이럴 때는 저를 이 가운데 안 두고 구석에 뒀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작업도 할 때마다 그때의 나의 뭐 심리 상태, 그때의 나의 경험, 뭐 아니면 신체 상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작업은 여기서 해보시고 수시로 어떤 거는 내가 한번 나중에 혼자 해볼까? 했을 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작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가운데 예쁜 핑크색으로 저를 표현을 했고요. 이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일단 골판지로 오여봤는데, 나머지는 저 그냥 그 처음 시간에 쓰고 남았던
이 스티커를 활용을 해볼까 해요. 이게 이렇게 다양한 그런 도형들, 색깔들이 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주변 제 관계도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도형 모양이 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세모도 붙여봤고요. 오각형도 붙여봤고요. 이제 속으로 저하고 관계 있는 어떤 사람들을 지금 떠올리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사다리꼴의 그 도형도 붙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별, 보라색 별을 또 붙일 거예요. 제 옆에 딱 달라붙여놨어요. 예쁜 보라색 별을. 그리고 남은 거는 저는 그냥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제 가장 중요하고 가깝다고 생각되는 관계를 저는 지금 이 도형 스티커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관계들은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별 하나를 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쪽이 저희 가족들이고요. 여기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우리 고양이를 또 별로 표현해봤어요. 가족, 별, 그리고 제가 있고, 다른 관계들은 다 뭐 모든 다른 관계들도 굉장히 저도 중요해요. 뭐 친구들, 그리고 뭐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 관계들도 중요한데, 저는 지금은 좀 더 가족들 위주로 이 관계들을 꾸미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 외의 관계들은 그냥 그림으로 하려다가, 그래도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관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사회생활도 하고 존재할 수 있는 거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다른 제 주변의 존재들은 반짝거리는 금색 띠지로 옆에다가 쭉 그냥 통틀어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분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여기다 금색으로 표현을 하려고요. 이분들을 왜 내가 지금 금색으로 할까? 갑자기 그 의문도 또 드네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분들을 저는 좀 반짝이는 금으로, 우리 식구들 색깔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색깔이 눈에 띄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흰색으로 또 주변에 관계 맺는 사람들을 표현을 하고 싶네요. 줄을 세울 거예요. 저는 이분들은 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어떤 분 이렇게 떠오르는데, 꼭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로 만나는 분, 뭐 지금 이 과정에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죠. 이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낸 이 금색 띠가 여러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주변에 이런 여러분들이 다 그래도 소중하고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제 주변에 좀 줄을 세워봤어요. 이렇게 하얗게 세워보기도 하고, 흰색을 제가 굉장히, 흰색, 검은색, 이 모노톤을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흰색, 검은색, 저에게 중요한 그런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들을 금색, 흰색,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검은색 하면은 좋아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아무래도 막 그렇게 선호되는 색깔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검은색이라고 해서 뭐 나쁜 의미 뭐 그런 건 아니고 흰색 검은색을 좋아해서 흰색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금색까지 해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필요하고 저하고 관계 맺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관계 좀 꾸며줄게요. 저는 우리 가족들을 방금 빨간색으로 하트를 해줄까 하다가 빨간색보다는 오늘은 아주 강한 빨간색은 제가 조금 땡기지가 않네요. 한때는 또 저걸로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저게 아니라 좀 안정적인 날씨가 오늘 오히려 좀 충충해요. 지금 현재 녹화하고 있을 때. 그래서 뭔가 좀 차분한 그런 걸 원하는지 파란색으로 가족들이 있는데 하트를 그려주려고 해요. 하트에 예쁘게 했고요. 이 하트를 하고 나니까 그냥 하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트에 나비를 또 그려주고 싶네요. 예쁜 나비 하트. 우리 가족들은 저에게 이렇게 예쁜 하트이면서 뭔가 봄에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또 귀엽고 그런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지금 하트랑 이걸 해줬고요. 갑자기 또 하고 싶은 게 또 생겨났어요. 보라색으로 꾸민 우리 고양이랑 제 주변을 보라색으로 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지금 손이 가는 대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이 주변도 꾸며줘 봤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는 말로 감사라는 단어를 전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사회에서 제가 만나는 저하고 이게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이분들은 이분들에게도 물론 감사하지만 오늘은 감사라는 의미보다는 이분들에게 서로 지지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의미에서 지지를 적고 싶습니다. 지지. 지금 이제 살다 보니 나이가 또 저도 있다 보니 주변의 친구분들도 뭐 가족 문제로도 그렇고 뭐 직장생활, 사회생활로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제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하고 서로 뭐 얘기하고 상담하고 막 하면서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서로 지지하는 그런 관계들을 또 많이 맺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저를 또 어쨌든 잘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지지해주고 이 나이에 지금 이 나이에 저는 이 관계에서 이 서로 지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해주려면 우리가 읽은 동화 속의 그런 관계들처럼 어쨌든 서로에게 인간적으로 믿는 마음 이 사람이 그래도 지금 뭐 어떤 상황이고 뭐 어쨌든 이 사람이 그래도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서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하는 관계 지금 저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런 과정들을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에게 지지의 의미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지지를 제가 지금 또 꾸며주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어떤 색깔로? 밤색으로 좀 너무 튀는 색보다는 이런 색으로 좀 해주고 싶네요. 너무 튀는 색깔보다는 조금 그냥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으로 지지 주변을 또 한번 꾸며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저는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 그리고 주변에 그런 관계 맺는 일에서 만나는 분, 친구
그리고 뭐 어디서 배움에서 만나는 분, 여러분들과의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관계도를 이렇게 꾸며봤어요. 잘 지금 찍히고 있죠? 네. 이렇게 저는 관계도를 완성을 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계도를 완성하시면서 중요한 건 이 관계가 현재 어떤 상태인 거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유지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안 좋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거나, 아니면 뭐 불필요한 관계인데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너무 쏟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런 관계는 어떻게 잘 정리하면 좋을지, 이런 것까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활동하셔서 이것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